향기가 피어나는 청송군에는 진보면이 있고 파천면이 있고 부동면이 있지요. 아이고 언제쯤 부동면인데 안 그린겨. 여는 주황산면, 저기는 주산지리. 그러니까 주황산을 찾아가려면 청송군 부동면을 찍고 갔는데 이제는 청송군 주황산면을 찍고 가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던 이름은 과감해버리고 자부심과 정체성을 한 번에 찾았습니다. 반가움에 들떠있는 경북 청송군으로 봄 소식 만나러 갑니다. 청송의 수많은 자랑거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주황산 국립공원. 완반하게 걷기 좋은 봄의 명산 주황산과 버드나무가 반겨주는 주산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송의 명물. 그런 이곳을 찾아가려면 부동면 혹은 이전리로 이정표를 찾아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봄이니까 주황산 놀러 가야지. 내비게이션에 주황산, 그러면 주황산면 치면 오, 뜬다. 주황산 갈 땐 주황산면. 부동면은 주황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로 바뀐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일단 주황산과 주산지가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보기 위해 그가 출동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봄의 명산 주황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봄에 보는 주황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멋있지만 이 봄에 보니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황산을 제대로 알려면 소개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그러니까 아니, 저기에서 저 주황산을 바라보고 있는 저 한 여인, 저분일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설사님 맞으시죠? 네, 해설사 맞습니다. 네. 저는 청송군 문화관광 해설사 최인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사하게 봄꽃이 여기 피셨네요. 아, 봄꽃이라 하기에는 저기 보십시오. 오, 주황산. 주황산이 너무 기운이 좋아서 네. 제가 한껏 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주황산을 소개해 줄 텐데 주황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되게 앙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고 있는데 얼마큼 활기차게 오는지 저랑 같이 가봐요. 그렇죠. 네. 백밀불견. 빨리 가서 주황산 구경하러 가시죠. 네. 깎아지른 기암괴석과 병풍 같은 풍경의 그야말로 장관. 주황산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0선에 선정된 이력이 있을 만큼 관광 명소로도 손꼽히는데요.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주황폭포일 때는 국가 명승지 11호이기까지 합니다. 이 주황산 보통 산하면 네. 오르막길 막 험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걷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복지 관광이에요. 남녀노소가 함께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요.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몇 대가 같이 다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길도 넓고요, 완만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봄마중 겸 나왔는데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산에 온다는 거 보통 분들 상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복에 등산화가 아니더라도 네. 완만하게 갈 수 있군요. 그런데 이 주황산은 사시사철도 예쁘기로 또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아,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꽃을 한껏 옷에 다 피우시고 오셨는데 이곳 산은 태백산맥 줄기 아래라서 그런지 시봄을 내어주지 않고요. 봄 기간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오. 근데 꽃 색깔마다 되게 다양하고 색깔이 확연한 꽃이 피는 게 특징이에요. 주황산 하면 수달래잖아요. 그렇죠. 요 색깔 아니에요, 요 색깔. 이 색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하는 리포터거든요. 센스 있으십니다. 저희는 수달래 꽃을 못 봤지만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주황산을 찾을 때쯤이면 예쁜 수달래가 만개하겠죠? 만개를 하는데 위치는 이 위치가 아니고요. 네. 여기 아래 강. 네. 이쪽을 잘 봐야 되겠군요. 이쪽으로 오른쪽을 주방천을 끼고 가시면서 내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연 있는 꽃처럼 빛깔을 제대로 바라는 즐비하게 피어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래, 가시죠. 올라가시죠. 네. 오, 여기 쫙 피겠군요. 네.
연꽃 모양의 연화봉과 만화봉, 신선이 놀았다고 하는 신선대와 선녀탕, 그리고 세계의 폭포까지 경승지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는 주황산인데요. 전설 속 이야기를 간직한 수십 곳의 명소는 물론 신라 문무한 때 창건한 고찰 대전사까지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네. 여기 있는 봉이 기안봉. 그리고 저기는 장군봉이에요. 장군봉. 네. 주황산에 딱 오시니까 첫 느낌이 어떤가요? 첫 느낌이요? 네. 그냥 뭐 세 마디밖에 안 나오죠. 우와, 이야, 멋있다. 그래서 명산이라고요. 명산의 정의가 뭐 따로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기의 이력서가 있잖아요. 이곳은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세계 유네스코 공원이에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황산은 명산이다. 명산이다. 네. 그냥 와서 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죠. 명산인지. 우와. 이제 주산지로 향해 봅니다. 주황산 입구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저수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와, 정말 주산지는요, 언제 찾아와도 신비스럽고 주산지만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주산지는 한자로 물뗄 줄을 서요. 그래서 한마디로 농업용 저수지임을 다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기 위에가 별바위인데요. 골고루 물이 내려와서 아무리 가물어도 이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아주 큰 질그릇 하나를 묻어 놓은 거예요. 용결 응애암이 되어 있고 태적이 되어 있고 거기 위에 다시 응애암으로 덮여져 있어서 물을 바닥이 드러난 적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또 이곳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다른 색채, 다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주산지입니다. 300년 수령의 왕버드나무와 호수에 비친 주황산의 그림 같은 풍경들, 여기에 영화 촬영지라는 유명세까지 더해진 청송의 자랑, 주황산 주산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 청송에서는요, 주황산과 주산지를 빼고는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불렀던 이 부동면 이전이는 싹 잊어주시고요, 주황산면 주산지리 꼭 기억해주세요. 한마디로 주황산과 주산지는 청송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 그럼에도 행정구역 명칭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는군요.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많은 분들께서 뭐 이름 하나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하겠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다는 거 이거 뭐 대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바꾸게 되신 건가요? 정말 이렇지 우리 청송군이 부동면은 105년 전부터 방위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부동면입니다. 그리고 또 분한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천년을 약속을 하려면은 부동면이 이제 주황산면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청송군 주황산면 멋있지 않습니까? 청송군 부동면 하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성을 따지자면 청송군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주황산면만큼 훌륭한 면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겨주세요. 무엇보다 부동면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부터는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졌다죠? 네, 풍악도 울리고요,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마을 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입니다. 안녕. 아유, 아이도 좋아하네요. 아니, 어떠세요? 이 마을 분이세요? 네. 아니, 마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때요? 예전에는 보동면이라면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주황산면으로 바뀌어서 주황산이 원칙 유명하니까 주황산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요? 마을 분들도 지금 기대감이 넘칩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오세요. 여긴 어디요? 주황산면.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떠들썩하게 기념해야겠죠. 주황산면 선포기념 한마음 축제에서 기쁜 마음 마음껏 즐겨봅니다.
주황산일입니다. 이름 하나 바뀐 것뿐인데 경북 청송에는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맞이 반가운 소식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주황산도 있고 주산지도 있고 수달래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경북 청송군 주황산면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향기가 피어나는 청송군에는 제주를 사랑하는 만큼 제주를 닮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성으로 민화를 그리는 루시선 작가를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오롯이 품은 보목동을 찾았습니다. 루시선 작가는 4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손끝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민화가 탄생합니다. 민화 그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제주도 민화 작가 루시손이라고 하고요. 네, 맞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제가 알던 민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민화를 모티브로는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풍경과 저의 삶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보통 전통 민화 느낌보다는 약간 창작 민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제주의 색을 입은 루시손 작가만의 민화 작품들. 은은한 빛깔로 깊이 있게 제주의 사람과 삶을 그려내고 소담하고 따뜻한 통광으로 마음을 울립니다. 공존의 미학 역시 민화를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민화는 옛날에 선조들이 되게 즐겨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제 동양화처럼 어려운 그림이라기보다는 되게 한국적이고 소박하고 그리고 되게 해악이 묻어있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동양화가 너무 특권계층이나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만 하는 그림처럼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좀 현대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민화를 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 내려와서 민화 작업과 이제 제가 하던 작업을 접목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민화를 본격적으로 작업하면서 준비 과정 역시 달라졌습니다. 특히 섬세한 붓질을 하기 전에 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색 하나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작품들도 있고 뭐 붓도 있고 그런데 물감이 없네요, 선생님? 이게 물감이에요. 아, 이게 물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물감이 돼요? 이게 지금 분체라고 부르는 가루 물감이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악교랑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분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단 분체는 자연에서 채취한 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일반 물감보다는 따뜻한 색감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게 되고 그리고 색감이 이렇게 쌓였을 때 더 두께감이 있어요. 루시손 작가의 민화 작품이 알려지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아름아름 늘면서 정기적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던 이들도 루시손 작가만의 유연하고 편안한 방식을 따라하면서 민화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색깔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먹부터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느낌 보면서 색깔을 넣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꼭 먹을 마지막에 안 하셔도 돼요. 많고 많은 그림 중에서 왜 민화를 그리게 되셨어요? 민화가 우리 생활에 동양화 전통처럼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거든요. 서울과 호주를 돌아 정착한 섬 제주. 각박하고 빨랐던 삶이 제주를 만나며 여유를 갖고 성숙해졌습니다. 덩달아 그림 작업에도 제주에서의 삶과 그 안에 시선들이 들어가면서 루시손 작가만의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제주도에 오셔서 좀 영향을 많이 혹시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림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서울에 있을 때랑 제주도에 있을 때랑 이렇게 전후로 그림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색감이나 주제 같은 것도 그렇고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는 게 도시고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이거나 좀 그런 감정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제주도 내려와서는 아무래도 자연이랑 더 가까이 하니까 주제가 좀 자연으로 많이 옮겨갔고 색감이나 좀 이제 그런 것도 더 많이 따뜻하게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엔 5월에 앞두고 있는 전시로 더욱 분주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화 작업과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친근하고 젊은 감성은 물론 현대적인 재해석이 돋보이는 루시손 작가의 작품들. 이번엔 또 어떤 재미있고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제가 알던 민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지에다가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되게 평면적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일단 민화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대에는 또 현대만에 그릴 수 있는 민화가 새롭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2D보다는 3D가 현대에 맞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민화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관객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최근엔 특별한 결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민화를 배운 회원들과 함께한 전시인데요. 개개인의 개성을 담아 탄생한 작품들. 민화를 가르친 지 3년 만에 연 첫 사제전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루시손 작가님한테 그림도 배우고 또 전시까지 하게 되셨잖아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따라했더니 제 그림이 이렇게 딴 사람 앞에 보일 정도로 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민화가 전통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민화도 있고 창작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민화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민화를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들, 예술을 통한 기회와 발견은 모두에게 값진 시간을 열어주었습니다. 내년쯤에는 이탈리아 전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급반 정도 되시는 분들 모시고 이제 이탈리아 가가지고 회원전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5월 달에 가까이 개인전도 있고 개인전 후에는 이제 해외 아트페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활동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입체 작업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민화를 재해석해서 재밌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각을 담은 한국화 민화. 민화 작가 루시소는 제주에서의 삶을 자양분 삼아 소박한 모습 속 정서와 감각을 담아냅니다. 섬세한 시선으로 환하게 피어나는 제주 민화들. 앞으로 더 기대할게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지금은 마야흐로 컬러 전성시대. 내게 맞는 컬러, 내게 필요한 컬러, 수백 수천 가지 컬러의 바다로 다이빙해 보실까요? 뽐빠라범범범범 노래가 절로 나오는 햇살 좋은 이 계절. 시선 닿는 곳마다 꽃피듯 피어나는 색깔. 여러분의 옷장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어머나, 너 패션이 그게 뭐니? 여기가 동창리지 상갓집이니? 어머, 얘가 시크의 대명사 블랙을 모르네. 어머, 이거 좀 봐. 날씬해 보이지? 아무데나 코디 입기 좋지? 이만한 게 어딨다 그러니 얘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칠을 하지 그랬니? 아유, 어쩌면 볼 때마다 무채색이야. 누가 할 소리야, 얘는. 나는 그나마 품위라도 있지. 너는 이게 뭐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옷이니 무지개지. 아유, 얘 우리 나이를 좀 생각해. 아유, 나이값도 못하고 저게 뭐야. 네, 실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남성인 경우에 무채색이거나 차분한 색, 그런 색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빨강색과 같은 밝고 환한 색을 입는 것은 여성이나 아이들인 경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그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명 내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라. 실례합니다. 아니 소문 듣자하니 여기에 발을 닿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그것도 색깔 하나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을 바탕으로 해서 어울리는 나한테 컬러, 그리고 호감 있는 얼굴형을 만들어주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퍼스널 컬러를 처음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채도랑 그리고 명도, 마지막으로 탁함과 맑음을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퍼스널 컬러 찾기 돌입. 우선 내 피부의 톤부터 알아봅니다. 웜톤은 쉽게 생각하면 노란색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쿨톤 같은 경우는 핑크나 혹은 보라색 계통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 쿨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톤은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웜톤 피부 연예인 수지, 아이유, 박보영 씨 등이라고 하고요. 이 푸른빛 계열의 색이나 차가운 톤은 no, 웜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쿨톤 연예인은 한가인, 김혜수, 선미 씨 등이 있는데요. 보라색 계열이 잘 어울리는 피부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카키나 노란색 등 따뜻한 계열의 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차가운 도시 여자라 피부 역시 쿨톤일 줄 알았건만 제 피부는 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웜톤에 맞는 화장법 같이 알아볼까요? 어머 어떡해요. 빨리 어떻게 좀 뭐 좀 발라주세요. 아니 어울리는 색깔을 찾겠다고 지금 화장을 싹 지우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은 더더욱 빨라지고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좀 그래서 아까 진단을 내리는데 웜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웜에 어울리는 피부톤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손길 따라 피어나는 제 얼굴 이제 한숨을 돌리겠네요. 웜톤에 가장 아이섀도우가 비슷한 느낌은 톤 다운된 핑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얼굴에 노란빛이 많이 도는 웜톤 피부. 웜톤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색깔은 이런 코랄색이 대표적인데요. 주황색과 노란빛이 드는 색깔의 특징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처럼 웜톤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아이섀도우나 립스틱도 이렇게 따뜻한 색이 어울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나만의 색으로 다시 태어난 똑주부. 자신감도 기분도 업. 아니 그동안은 유행하는 색도 내가 좋아하는 색 립스틱을 고르고 옷을 입었는데요. 나만의 색을 알고 나니까 더 자신감이 돋는다고 그럴까?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내가 최고로 돋보이듯이 퍼스널 컬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요 웜톤에 따뜻한 계열의 요 핑크 스카프 하나까지 딱 두르면 바로 봄나들이네요. 맞아요. 이러고 나와서 예쁘게 이제 나들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범버러범범범범. 얼굴만 밝아지고 화사해지라는 법 있나요? 요즘은 집안에도 이렇게 고운 색감의 가구 하나 들여놓는 게 대사라고 하는데요. 갈색, 검은색, 일색이던 거실에 이처럼 화사한 색깔의 소파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살다 못해 다른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하나 보면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집에다 들이자니 아이고 남색스러워.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획일적으로만 봐가지고 점 하나 찍는 걸 깜빡해서 그래요. 점 하나라뇨? 예, 요 소파 색깔하고 비슷한 컬러의 예쁜 화병이나 자명종 같은 소품 하나 슬쩍 갖다 놔보세요. 네. 손님들이 이 집은 소파도 좋고 커시잔도 좋고 없는 게 없어 하겠죠? 아니 단순히 그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 두 개가 묶어지네요. 그렇죠. 소파에 침대까지 각양각색의 컬러가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아이방, 주방, 거실, 서재, 방의 용도에 따라서 어울리는 컬러가 다 따로 있대요. 색채의 정서적인 효과 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서재나 공부방 같은 공간은 남색이나 하늘색 같은 색이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방이나
침실 같은 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녹색이나 연두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데는 식욕을 좀 상승시키고 활력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주황색 같은 색을 실의 일부분에 적용하면 그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신통방통 컬러의 진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내 마음과 통하는 색을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어울리는 색도 찾았고 그리고 가구까지 고르고 왔는데요. 어머, 이번엔 칙칙. 향수인가 보다. 저한테 어울리는 향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컬러 힐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컬러 바틀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각 컬러는 내 생각이나 좀 마음을 대변하는 면도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컬러로 좀 수다 떠는 시간을 좀 가져보실 거세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컬러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오늘 눈에 띄는. 네. 어우, 시원하네요. 어? 어머, 출랑출랑. 이거는 터콰이즈 컬러라고 하는데 이 컬러는 보통 여행을 앞두신 분들이 좀 많이 뽑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떠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뽑으시거든요. 내 눈을 사로잡는 컬러 혹시 고르셨나요? 빨간색은 동기부여나 용기가 필요할 때, 파란색은 다른 이와의 소통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 노란색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 많이들 선택한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한마디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컬러로 칭찬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요거요. 이 그린 컬러는 이제 성장의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거든요. 더 커야 돼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시고 있던 일을 계속 좀 꾸준히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처럼 컬러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한테 가장 와닿는 의미로 이제 쓰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컬러를 가지고 한번 팔찌를 또 만들어 볼까요? 컬러 힐링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고른 색을 매개 삼아 테라피스트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내 마음의 컬러가 포함된 물건도 만들어 보는데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게 맞는 컬러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짜자잔 똑순부에게 선물하는 나만의 컬러 주얼리가 완성됩니다. 컬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자주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만들어야겠네요. 얼굴부터 옷차림, 인테리어는 물론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컬러의 활약. 이 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나만의 컬러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봄, 가족 나들이 할 곳이 고민이신가요? 가족들끼리 같이 나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손맛이 짜릿한 것 같아요. 자연, 사람, 물고기가 공존하는 체험 공간. 완주 물고기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아니, 근데 고기 잡으러 왔는데 고기는 안 보이고 놈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요? 네? 물고기 마을이요? 어디? 아, 저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물고기 마을. 2006년에 문을 연 이곳은 물고기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물고기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어머. 아니, 물고기 마을이라더니 사람보다 물고기가 더 반겨주네. 얘들아, 반가워.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물고기들 밤새 건강한지 건강히 잘 있었는지 아니고 그리고 또 아침 먹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마을은 전 세계 최초의 생태계 서비스 공유 문화 공간으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늘 물고기 축제 즐기라고 왔는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네. 제가 놓치면 안 될 오늘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먼저 물고기 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뗏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뗏목 왔어요. 저도 한번 타볼게요. 뗏목을 타고 물고기에 먹이를 줄 수 있답니다. 지금 여기에 잉어들이 여기 뗏목 지금 사이사이로 지금 여기 있거든요. 물고기 마을 와서 뗏목도 타고 먹이도 줘보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아이가 우선은 물고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우는 거 자주 안 보이는데 이 녀석이 되게 좋아해요. 수준별로 물고기도 만나고 아니면 동물들도 만나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 단위로 체험을 많이 오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축제에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 바로 이것이었나요? 황금 물고기가 걸린 가족 낚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참가자들 모두가 초집중한 모습이죠. 자, 1등을 하고 싶다. 계속해서 먹이 1,000원짜리 먹이 있죠. 조금씩 뿌려서 지문을 잘하시면 되세요. 정말 못생겼어. 아니, 근데 낚시보다 좀 먹는 거에 더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고기가요? 그럼 오늘 낚시 대회 목표는? 목표는 1등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냥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몇 마리나 잡고 싶어요? 5마리요. 5마리. 저마다 강태공의 꿈을 안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은 씨도 빠질 수 없겠죠.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바로 도시어부입니다. 오늘 1등에서 황금 물고기 제가 잡겠습니다. 자, 가자! 먹이를 주며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물고기야, 어딨니? 한 번 입질이 오더니 그런 소식이 없네요. 신호가 오나요? 잠깐만. 우와, 잡았습니다. 가자, 어떡하지? 이 물고기 어떡하지? 야, 얼마 기다렸는지 알아? 입질이 진짜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와, 진짜 재밌어요. 22cm입니다. 22cm요? 22cm면 저 지금 몇 등이에요? 현재 1위입니다. 여러분, 저 1등이래요, 1등! 와! 여기저기 참가자들 사이에서 물고기가 쏙쏙 도착하는데요. 지은 씨, 1등 뺏기는 거 아니에요? 헬기로 아까운 물고기가 잡혔어요. 황금 잉어가 잡혔습니다. 27. 자, 드디어 1등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대회 후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가족에게 시상식이 이어졌는데요. 1등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너무 기쁩니다.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이 또 2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수로는 1등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소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너무 좋아요. 한참 물고기와 씨름을 했더니 배가 고파지는 건 인지상정. 맛있는 먹거리 먹어볼까요?
물고기 축제를 너무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이 배가 출출해서 이제 안 되겠어요. 분식 한 상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다시 축제장으로 떠나볼까요? 낚시가 어려운 자는 이곳으로 오라! 뜰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린이 낚시터인데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도 물고기 빨리 잡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금붕어 잡기 체험장인데요. 여기 하시려면 체험료 3,000원을 내시고 이거 뜰채로 마음에 드시는 물고기 3마리 잡아서 오시면 됩니다. 3마리? 네. 제가 지금 잡아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리포터. 낚시대회에서 자칭 도시어부의 실력을 보여줬으니 금붕어도 기대해봐야겠는걸요? 잘 몰아가나 싶더니 이거 어려운데요? 심기일전 다시 한번 도전한 결과 이렇게 여러분 잡았습니다. 저 이렇게 2마리 한 번에 잡았어요. 와! 물고기 잡을 때 재밌어요? 네. 체험학습이 너무 좋아서 애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물고기 마을에 와서요. 물고기 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먹이도 주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그리고 뗏목도 타고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한 이곳 완주 물고기 마을.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난 더 놀다 가야지. 여러분 여기 물고기 마을에도 이렇게 오면요 이런 동물 생태 체험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머 저 여기 와서 별 경험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태안의 조용하고 한적한 포구인 마건포. 맑은 바닷물 속에 풍부한 해산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조개잡이와 낚시 명소로도 이름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안 마건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서는 제철을 맞은 싱싱한 특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러 갈까요? 마침 선착장에 도착한 어민분에게 마건포의 봄철 특산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즘 마건포항에 마구마구 나온다는 제철 수산물이 있다고 하던데 그 뭐예요? 실치요 실치. 실치? 예. 실치가 어디 있어요? 실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실치예요? 예. 아니 이 자잘자잘한 물고기가 요게 요즘 많이 나온대요? 요새 좀 한 150kg에서 한 200kg 나와요. 제철이구나. 예. 어떻게 요게 그러면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뱅어포 같은 거 떠서 말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말려서. 예, 예. 실치는 언제 많이 잡혀요, 그럼? 3월 초승정에서부터 한 4월 한 20일까지. 이게 지금 실치 해하고 뭐 또 시금치에다가 이렇게 국 끓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국도 해 먹고. 예, 이쪽에 가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실치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쪽이요, 저쪽? 예, 저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착장에서 가까운 식당가에선 요즘 제철을 맞은 실치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배도라치의 치어를 말하는 실치는 충남 태안군에선 주로 곰섬과 마건포항 인근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와, 이게 실치예요? 네. 와. 겨울에 날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좀 빨리 나왔어. 이거는 성질이 급해서 그날 잡아서 그날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정말 싱싱한 채로 지금 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야, 맛있겠다. 요거부터 먹어볼까요? 그래, 실치 그냥 생회로 한번 드셔보세요. 생회로? 네. 야, 이 윤기가 이 투명하고 깨끗한 게 진짜 싱싱해 보이는데요?
방금 잡아서 신선한 실치회.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보들보들 씹히죠, 그래도? 부드럽고 좀 식감이 은은한데 또 약간 담백하고 비린내가 많이 안 나네요. 안 나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칼슘 덩어리예요. 실치는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하세요, 지금. 아,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칼슘 덩어리 실치가 듬뿍 들어간 부침개도 고소하고 바삭한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실치의 맛. 반찬이나 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약간 그 해물이 들어간 그 짭짤한 내. 그렇죠. 오징어 전 그런 거 하고. 비교해도 괜찮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거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실치 요리는 바로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실치회 무침인데요. 빨간 양념에 실치를 듬뿍 넣고 무쳐서 잘게 채 썬 배와 소면을 얹어내면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실치회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무쳐주신 실치회 무침. 이 양념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한 입 먹어봐요. 입안에 넣자마자 매콤한 맛이 가득 퍼져나가는데요. 야채랑 새콤달콤한 양념이랑 이 어울림. 와.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나른한 봄철 입맛 제대로 살려주는 실치회 무침. 마건포의 실치 요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맑은 된장국에 실치를 듬뿍 넣고 아욱이나 시금치를 넣어 끓인 실치국은 진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실치 요리로 정말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배불러. 그러면 실치만 먹고 가면 실치. 그럼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머니? 요 근처에. 그럼 어머니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수선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건포의 봄을 알리는 또 다른 명물을 찾아 나선 길.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은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테마공원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곳에서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커다란 봄꽃이 한아름 피어 있고요. 또 정원 곳곳에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향기 나는 거 보니까 정말 꽃피는 봄이 왔나 봐요. 예쁜 꽃들 많이 보셨어요? 네. 아니, 여기 곳곳에 어떻게 이렇게 꽃들이 모여 있어요?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 곧 필 수선화들이에요. 노란 꽃잎에 봄 향기를 가득 담은 수선화. 드넓은 공원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넓은 정원에 지금 노란 별빛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수선화의 매력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야, 어느 정도나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곳이 총 35,000평 정도 되는데요. 수선화 축제장에 이제 대략적으로 수선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300여 품종 중에 200여 품종이 이곳 태안 수선화 축제장에 있어요. 저희 이곳이 원래는 이제 365일 빛축제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연중 무휴로 빛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라서 여러 군데 포토존들도 있고, 또 이제 작년에 많이 찾아주셨던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곳들이 흔들다리나 이제 저쪽에 있는 풍차동산처럼 말씀하신 외국처럼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봄꽃이랑 나들이 즐기기엔 딱이네요. 그렇죠. 전국에서 찾아올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예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꽃밭에 시원한 물을 뿌렸더니 수선화들이 마치 노란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선화들은 물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어때요? 물을 많이 먹는 꽃이어서 수선화니까요. 수선화. 그래서 물 좋아하는구나. 굵은 식물인 수선화는 알 모양의 비늘줄기에서 잎이 나오면서 여러 해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수선화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한창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축제장에선 수선화 말고도 다른 봄꽃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어머님들이 뭘 저렇게 분주하게 심고 계세요? 저희 지금 봄꽃 조성하느냐고 펜지 심고 있거든요. 펜지. 수선화와 함께 대표적인 봄꽃인 펜지는 유럽이 원산지라는데요. 삼색 제비꽃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심으면 잘 자라요? 네. 아. 제 손길이 닿은 펜지 한 송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심어봤는데요. 잘하네. 이쁘게 잘 심으시네. 잘 자라라. 봄이 지나면 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봄꽃들. 수선화가 가득 핀 축제장을 찾았다면 아름다운 꽃과 함께 멋진 사진 잊지 말고 찍어야겠죠? 와, 강아지다. 예뻐. 노란 펜지꽃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키다리 강아지와도 인생사진 찰칵.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장면도 추억으로 담아봅니다. 아름다운 수선화와 맛있는 실치 먹으러 마건포로 놀러오세요. 충남 태안 마건포에 찾아온 봄철 명물 실치와 수선화. 다양한 실치 요리로 입맛 찾고 아름다운 수선화와 함께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 태안 마건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